자, 오늘 시승하는 차는 포드의 익스플로러입니다. 탐험을 떠나기 딱 좋은 차. 지금 저희가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이런 곳에 왔어요. 뒤에는 물이 있고요, 갈대도 있고 차도 있고 딱 이런 멋있는 공간에 왔는데, 이 차를 타고 저희가 약간의 오프로드 혹은 눈이 와서 좀 이렇게 진흙이 된 그런 길들, 그리고 돌길, 아스팔트, 고속도로 여러 군데를 달려봤어요. 이 차에서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이 앞모습이죠. 앞에 헤드라이트와 라디에이터 그릴, 이 디자인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좀 더 가로로 쭉쭉 이어진 선들이 분명하게 나왔다면은, 이번에는 이 사다리꼴 형태 혹은 요즘 유행하는 저런 디자인들이죠. 마름모 형태, 이런 기하학적인 디자인들을 집어넣었고요. 헤드라이트는 최근에 자동차들이 굉장히 작게 가는 데 비해서 이 차는 확실히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이 포드의 익스플로러가 1세대가 1990년에 시작했으니까 SUV로서는 거의 원조에 가까운 모델이에요. 그 당시에는 픽업 트럭을 위주로 만들다가 픽업 트럭에 자리를 더 넣어서 이런 차를 SUV라고 만들었는데, SUV라는 이름 자체가 어색하던 시절부터 나온 거니까 픽업 트럭 베이스에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지금 6세대 모델을 2019년에 출시하면서는 그 중간에 시행착오 혹은 개선사항, 필요사항들을 많이 바꿔놨어요. 일단은 전륜구동 기반이었던 5세대하고 달리 후륜구동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차체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대신 오버행들이 좀 더 짧아진 느낌이 들고요. A필러, B필러, C필러, D필러에서 이어지는 이 SUV의 강한 디자인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옆모습을 보시면은 차체는 5m가 조금 넘어요. 5m 5cm인데요. 이 정도 큰 차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날렵하게 아기자기하게 구성을 해놨어요. 옆에는 캐릭터 라인이 어깨 부분 밑에서 강하게 지나가고요. 근육질의 몸매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빛들이 섞여서 보이면서 주변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조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홈로 많이 달려서 뭔가 흙 같은 것들 많이 묻어 있죠. 근데 홈로를 달려도 이 차의 도장면이 스크래치가 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플라스틱들을 덧대서 차를 내구성이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차의 비율을 보면은 확실히 익스플로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A필러, B필러, C필러까지는 비슷하죠. D필러는 창문 컬러를 적용을 해서 검정색으로 마감을 했고요. C필러가 항상 바디 컬러를 채용을 하고 있어요. 익스플로러의 디자인이 항상 비슷해 보이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뒷모습은 생각보다는 제 느낌에는 조금 더 밋밋한 느낌이에요. 앞모습은 좀 더 강한 인상으로 바뀌었다면은, 뒷모습은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봐도 지루하지 않게 좀 평범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디자인을 만들어 놨어요. 이 차가 전반적으로 실제 크기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뒷모습만은 굉장히 옆으로 넓어 보이고 커 보이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머플러를 2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유행하는 그런 가짜 머플러가 아니에요. 2.3L 엔진의 머플러를 양쪽으로 나눠서 넣어놨고요. 이 머플러에서 각각 배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포드의 익스플로러 시승을 시작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강원도 원주에서 오크밸리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서울까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차는 2.3L 가솔린 에코부스트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10단 자동 변속기하고 맞물려 있어요. 300마력, 정확히는 여기 써 있는데 304마력이 5500rpm에서 나오는데, 살짝 밟아도 쭉 나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가솔린 엔진이 계속 윙 하고 돌아가면서 변속기를 계속 변속을 하면서 되게 부지런히 밑에서 파워트레인이 작동을 하면서 달려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언덕 이런 데를 내려가다 보면은 차가 진짜로 무거운 게 느껴져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2.5톤이나 되는 차를 얼마나 잘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달리고 서고 하게 할 수 있는지가 이 차의 관건일 것 같아요. 차가 크고 무거우니까 장점도 있어요. 이렇게 무겁고 큰 차들은 승차감이 좋죠. 그리고 이게 너무 말랑말랑한 물렁물렁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예전에 미국식 출렁거리는 그런 차랑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차는 꽤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높다 뿐이지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뭐 비슷한 느낌이랄까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고요. 크게 이렇게 답답하거나 스트레스 없이 차가 나가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도 꽤 괜찮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일단 시작하고서 저희는 3.6km 주행을 했고요. 3.7km 연비는 리터당 8.9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합 기준 공인 연비하고 거의 동일한 수치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아마도 이게 저희가 고속도로하고 국도 이런 데 막히지 않은 길을 계속 가기 때문에 한 리터당 10km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스티어링 휠은 그냥 뭐 보통 중대형 세단에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가 들어있고요. 전체를 다 가죽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 차의 시야는 뭐 아주 좋은 건 아니고요. 10점에 5점 이런 것도 아니고 한 7, 8점 이상 줄 수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제가 시트를 굉장히 낮춰서 타고 가고 있는 가장 바닥까지 내려서 낮춰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꽤 높은 시트 포지션이에요. 저 보닛 위까지 이렇게 쭉 보이고요. 보닛 아래 끝에 부분까지 보이는데 시야는 꽤 높은 편이라서 이렇게 뻥 뚫린 이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자, 시승차에는 이게 뭐 하이패스가 붙어 있지 않아서요. 지금 티켓을 좀 받았고요. 여기서 급가속을 좀 해보면은 일반적인 상태, 그러니까 노멀 모드에서 한 4,500, 5,000 정도까지 엔진 회전을 쓰면서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잠시 후에 기회가 되면은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서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추돌 방지 시스템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는 크루즈 컨트롤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차들까지도 감지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속도를 100km 정도, 이 계기판상에 한 100km 정도 맞춰서 주행을 해보면은 엔진 회전 수가 한 1500 정도까지 가게 되네요. 변속기는 10단까지 다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한 1500 정도. 네,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10단 변속을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굉장히 잘게 나눠서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힘을 좀 더 나눠서 사용을 하겠다는 의미도 되고 에너지 효율을 또 높게 만들겠다 이런 의지도 보이는 거죠. 아까 이 전방 시야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10점 중에 한 7, 8점 정도 줄 수 있는 게 이 A필러 부분을 사다리꼴로 이렇게 깎았어요. 삼각형으로 옆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 시야의 실제 두께보다 시야에 가리는 부분을 많이 줄였고요. 사이드 미러하고 이 차체 사이에도 간격이 좀 있어서 그 사이에 이게 이 필러 쪽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좀 아쉬운 거는 사이드 미러의 위아래 높이가 이렇게 넓지가 않아 가지고 좀 더 아래로 좀 더 보여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차선 끼어들기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좀 더 광각이면은 더 좋지 않을까. 네, 뭐 많은 수입차들이 다 이렇게 광각에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좀 역시나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지금 앞차하고 간격이 벌어지니까 오토 헤드라이트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상향등을 켰다가 앞차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헤드라이트를 낮춰주는 기능들. 요즘에 많은 차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능이죠.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돼요. 지금 100km에 맞췄고요. 차가 스스로 간격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레인 센터링이라고 하는데 차선의 중앙에 갈 수 있도록 맞춰준다고 해요. 그동안은 이 차선을 지키는 기능이 한쪽으로 튕겼을 때 선을 넘을 것 같으면은 반대로 쳐준다거나 그런 기능들이었는데 이 차는 차선의 중앙을 갈 수 있게 맞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단일 트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5,990만 원에
한 가지 모델로 나오고 있는데 내년 초, 그러니까 2020년 1분기 혹은 1월달 그때쯤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가 된다고 하고요. 이거는 확정이고요. 이 차 말고 좀 더 고급 옵션을 가진 차, 이를테면 여기 센터 페시아에 이런 길쭉한 테슬라 같은 형태의 이 디스플레이를 가진 그런 옵션을 가진 차도 추가를 할까 말까 지금 뭐 정확히는 스터디 중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반응이 좀 있고 이 차도 잘 팔리고 좀 더 좋은 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들여오겠다는 얘기죠. 아마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은 일단 변속기가 상태가 바뀌네요. 엔진 회전수가 확 올라가면서 3000, 2500, 300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밟았는데도 속도를 줄이는 이유는 저 앞차와의 크루즈 컨트롤이 계속 작동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속을 할 때는 따라서 가속을 하지만 제가 발을 떼는 순간 바로 설정한 속도로 줄여들으려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느낌이고요. 이게 실제로 그런 2.3L의 작은 배기량을 가진 차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강한 힘을 내고 있고, 이 차는 2.5톤이나 되는 차인데 이거를 이렇게 쉽게 밀어서 가고 있다. 굉장히 괜찮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 차는 예전보다라기보다는 다른 미국 차들보다 많이 단단한 편이에요. 오히려 한국에 굉장히 잘 어울릴 정도로 어느 정도 적당히 단단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요. 차가 꽤 무겁기 때문에 너무 출렁거리면 안 되겠죠. 국산차하고도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느 정도는 하드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승의 느낌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이 에코부스트를 처음 가져왔을 때 그때는 과연 이 엔진으로 이 큰 차를 달리게 할 수 있느냐, 괜찮겠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걱정은 많이 없어진 상태고, 심지어 이 차가 300마력이 넘으니까 뭐 엔진이 작다 혹은 뭐 연비만 나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은 좀 접어둬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고속도로만 달리기 시작했는데 33km를 달렸고요. 28분 53초 동안 주행을 했어요. 그 결과는 리터당 11.1km의 연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2.3 엔진으로 이 정도면은, 게다가 2.5톤의 차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면은 꽤 괜찮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신형 익스플로러를 바탕으로 경찰차로 만들어 놓은 차가 있어요. 지금 이 차 뒤에 보면은 범죄자 인도하는 그 칸이 있어요. 저는 거기가 어떻게 생겼나 항상 궁금했거든요.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조수석 뒤에 칸이 범죄자를 태우는 칸인데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일단은 문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창문은 완전 쇠창살입니다. 쇠창살. 감옥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 보이시나요? 의자가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가죽이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안전벨트는 있고, 제가 여기 한번 일단 앉아보겠습니다. 앞에 일단 조수석 시트 부분은 완전 강철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공간을 통해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뭔가 푹 찌르거나 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애초에 방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윗부분도 이게 아마 강화 아크릴 같은 재질 같아요. 그걸로 다 막혀져 있고, 오, 무서워요. 일단은 이 의자가 플라스틱인 건 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좀 이렇게 뒤에 트렁크 쪽도 이렇게 새로 막아놨고, 재밌네요. 이런 경험 처음입니다. 오, 이렇게 돼 있구나. 잠깐만, 내가 못 내리잖아. 감사합니다. 보니까 죄짓고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운전석은 기본 그 익스플로러의 형태는 좀 남아있어요. 위쪽은. 근데 아래쪽 센터 콘솔은
되게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뭔가 네모나게 아예 패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뭐 무전기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고, 저 오른쪽에는 컴퓨터 올리는 공간도 있고, 왜 영화에서 보면은 막 범인 검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공간이죠. 이게 뭐냐면은 서치라이트예요. 서치라이트.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밖에 상황을 확실히 확인할 때, 밤에 어둡거나 할 때 이걸로 불 킨 다음에 확인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미세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서치라이트를 밝혀서 차량 안에 범죄자로 의심이 가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그런 거죠. 그다음에 트렁크를 열면은 이렇게 소총을 고정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 뒤에 트렁크를 닫은 다음에 문을 잠그면은 이 소총이 들어가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잠금이 들어간다고 하네요.